네, 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24일이죠. 오후 9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6.25예요, 6.25. 그죠? 그날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옛날에는 6.25 때 되면은 포스터도 그리고, 뭐죠? 표어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기념일이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그냥 얘기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6월 24일인데요. 자, 알로아님께서 한일 사료 같이 보자고 했어요. 그 전에 제가 한일 사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연봉을 통해서 먼저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4,159원을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54원인가요?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이렇게 포착이 돼요. 그래서 2000년도 들어와서 그리고 2005년 6년 그리고 2008년 7년 이 정도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빠졌을 때 그때 동시에 하방을 찍어주죠. 저 자리를. 그리고 1000원대를 확인하고 작년에 좀 올라오고요. 올해는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올해 고가가 얼마냐면 이거를 보게 되면 한 2,700원 선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이건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맨날 드린 거지만 연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2,39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안착을 하지 못했죠, 올해 여기를. 그래서 2,500원대는 안착을 해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놀고 있다면 최근 2015년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던 주가 흐름을 우하향으로 내려오던 주가 흐름을 방향을 상방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애매하게 걸려 있어요. 안착을 못하고, 그죠? 그렇다면 한일사료는 향후 주가가 지금 이렇게 약간 연봉에서는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안착을 못하고요. 자, 요런 점이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를 이렇게 뭔가가 자꾸 달아요. 그죠? 그 이유는 주가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매출액 구조 자체가 현 시점에서 어떤 내용이 위쪽으로 갈 만한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1996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일일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되게 꺾지도 않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성장 가치주라는데 따져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연봉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월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월봉으로 가게 되면 연봉에서 봤던 우상향, 대추세의 그림이 이렇게 현재 그려질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을 등한시하지 말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죠? 이런 추세. 그 다음에 최근에 2016년서부터 주가가 내려왔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황 대표가 제 강의 때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는 형태가 계속 이렇게 형성돼 있었죠. 이렇게. 그게 2016년서부터 2017년 약 5년간의 그런 흐름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초순부터 이렇게 밀어 올려서 내려오던 고가의 흐름이 이 고가 흐름을 높여놨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선 타고 올라오는 우상향의 이 부분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추세선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이 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월봉이니까 밀려서 만약에 여기 2,000원대를 지지하게 된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만 2,000원을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흐름을 깨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근 1년 동안 이어온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선이 생기면서 이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을 통해서 보면 2,0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알로아님은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세히 하나 이렇게 빼서 새로 설명을 해볼게요.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위에서 어떤 식으로 파동을 치든 간에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계속 주가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중시 보라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이 위에서만 파동을 친다면 얘는 주가는 우상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 가는 흐름이라든지 다시 이걸 틀어서 그죠? 다시 틀어서 이렇게 높아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개념으로 똑같은 거죠. 왜? 개념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내용. 얘는 더 높아지면서 각도를 틀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의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한일사료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내려오는 흐름을 이제 2,000원에서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390원인데 지금 주가가 2,000원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연스러운 흐름, 우리 그동안에 이제 며칠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일사료는 월봉을 봤더니 2,000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주봉으로 그럼 한 번 더 파동을 더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상일이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땡겨서 파동을 더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저점을 높여가는 이 흐름, 그리고 고점을 낮췄던 이 흐름, 그리고 순차적으로 꺾었던 이 흐름, 그리고 치고 나갔던 자리는 우상향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2,000원 부근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만약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다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면 2,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어서 내려오느냐 옆으로 기다가 내려오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흐름, 즉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을 이제 자연스럽게 고가를 높여가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 저가도 높여가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변곡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여러 번 하죠. 황 대표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흐름을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이렇게 전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를 교차 상승, 여기 파동이라고 하죠. 교차 파동 상승 변곡이 시작된 이 구역이라고 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00원을 깨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와도 2,000원 부근을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박성준님, 하루 30분님 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왜냐면 기업 가치의 내용들을 좀 따져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한일사료 한번 봐볼까요? 자,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중견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리고 소형주입니다. 제조, 음식용, 담배 이쪽이 돼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한일사료니까 말 그대로요. 시가총액을 볼게요. 934억이에요. 어제 대비. 근데 오늘 0.2% 빠졌으니까 940억 정도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1,000억이 좀 안 되는 소형주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정도는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실적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라도 봐야 되겠죠.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분기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 작년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어지는 주가가 나름 이렇게 흘렀다가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수렴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흐름과 실적의 흐름은 어느 정도 비례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료 생산업체 양계, 양돈, 추구용 사료 이렇게 나오죠. 한일 사료니까요. 자, 재무정보 잠깐 볼게요.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분기 실적, 즉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분기 매출 실적을 보게 되면 860억에서 800억 정도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히 매출 구조가 분기 실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골아요. 그냥
변동 없이.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흐름상 보면. 자,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 주가가 이런 실적 갖고 이렇게 확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런 정도면 기본은 하고 있다라고 내재적 가치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정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 한번 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 4년간 2017년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이어진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300억, 한 310억, 3천억이죠. 3천억, 한 40억, 3,030억. 조금씩 매출액 구조가 좀 늘어나는 구조죠. 흐름상.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인데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뭐 스타디하다, 꾸준하다. 그런데 성장이 좀 이렇게 성장이 올라가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다 뭐 이런 정도는 보이지만 성장 단계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2017년서부터 한번 볼게요. 워낙 그 2018년 이 구간에서는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종합주가지수는 좀 처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가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얘도 흐름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그렇다고 뭐 확 꼬라박을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박스의 프레임에 좀 갇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단의 근거가 다음 성장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가볍게라도. 그러니까 뭐 악재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사료 관련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한일사료 웃음꽃 요런 내용이가 6월 달에 좀 나오고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요. 팜소리 대주 한숨 뭐 나오고요. 제가 이걸 보는 거는 뭐 특별히 오가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 시장에서 어떤 큰 이슈가 되는지 쭉쭉 보면 뭐 비슷한 얘기만 나오죠. 뭐 이렇다는 것은 큰 이슈나 내용은 그다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만고만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리는 단계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차트는 조금 전에 보셨던 월봉,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주봉, 그리고 아래 차트는 일봉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선은 보이겠죠? 저점이 높아진 이 흐름. 그리고 월봉에도 이 선은 공통적으로 그려지겠죠? 또한 일봉에도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 위에서 3,840원에 내려왔던 이 고가 내려왔던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요런 정도의 그림이 보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자, 그 부분이 여기가 그 2019년 후반 되니까 요쯤 되겠죠. 그래서 내려온 것을 이렇게 보리면 한 이런 정도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몇 년, 2016년서부터 내려오던 그림이 이제 주가는 흐름을 멈추고 약간 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을 내려왔다 가는 것을 눌림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황 대표가 많이 얘기했던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현재 여기서는 교차 변곡이 일어나서 파동 변곡 우상을 틀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깨지면 안 되는, 여기 거래도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2,000원 이탈은 일단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여기 이탈하게 되면. 애써서 내려왔던 그림을 돌려놨는데, 변곡을 만들어놨는데, 애써서 내려왔던 흐름을 돌려놨는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곤란해지겠죠?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을 이렇게, 이제는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리인 거 알 수 있겠죠. 매출액 구조나 성장 가능성,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큰 흐름이 없는 이상은,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2,000원을 하회 이탈하기도 어찌 보면 어려워졌죠. 왜냐면 뭐 악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매출액 구조가 뭐 이렇게 폭락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밀려줘서 2,000원대에 자꾸 여기서 멈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늘 얘기하지만 황 대표는 사볼 것 같아요. 황 대표 성장 가능성이 지금 좀 안 보이잖아. 가시화되지 않았잖아. 물론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000원을 이렇게 붕괴될 구조도 또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2,000원을 하회 이탈해서 내려가면 제가 그냥 손절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근데 2,000원을 하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에 대한 도전과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또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00원 구조를 2,000원 기준을 보고 이 한일 사료는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여기 3,000원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보이죠. 여기는 한두 번 저항을 맞은 게 아니죠. 이렇게 오랜 시간에 저항했던 자리니까. 그래서 위쪽에서는 3,000원, 아래쪽에서는 2,000원 이렇게 자리가 잡히죠. 그래서 2,000원을 아니 3,000원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전을 안착을 해서 좀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일 사료를 보면 좋겠어요. 이미 위층에 있어요? 얼마에 갖고 계신데요? 이미 위층에? 자, 그래서 2,000원 기준으로 신규 진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가지고 계신 분도 2,000원 하회 이탈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어떤 모멘텀이,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이 주가가 3,0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서 이런 지지하는 형태가 나와도 저는 도전해 볼 것 같아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예 비싸져서 그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만한 가치가 형성된 자리에서 하고 그 가치의 하락은 인정을 하는 거죠. 레벨 자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는 2,000원 지지, 밑에는 3,000원이 저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기준, 그 다음에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위로 열리는 공간은 당연히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겠죠. 올라가게 되면.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일 사료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위층에 있다라는 게 2,550원에 갖고 계세요. 그러면 조금 하회 지금 2,390원이니까 한 160원 정도 밀려 있는 거죠. 그럼 한 5% 정도 되나요? 160원이면 한 5%, 6%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손실 보고 있는 거죠. 2,000원까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tim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